미스터추 입수리의 추. 자, 안녕하세요. 미스터추 쌤의 신나 사회문화 시간입니다. 자, 오늘 교실에서 처음 찍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동영상 지금 촬영합니다. 해가 지기 전에 빨리 찍어야 되는데 지금 4시 반이네요. 저기 우리 학교 밤 되면 좀 무섭잖아. 그래서 빨리 지금 찍고 빨리 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힘차게 사회문화 여러분들 함께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부분은 여러분들 이론은 굉장히 쉽습니다. 개념 굉장히 쉽고 이해하기 굉장히 쉬운데 이게 왜 어렵냐면 표풀이 문제로 나옵니다. 표풀이 문제. 그래서 표 분석, 도표 통계 분석 문제가 수능에서 두 문제가 나오잖아. 여기에서 꼭 나오는 문제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인구가 뭐 몇 퍼센트가 되고 아버지가 있었는데 자녀 세대 뭐 대물림이 어떻게 되고 수직 이동, 하강 이동 이거 계산하는 문제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이번 1학기에는 선생님이 개념 정리를 일단 해주고 여름방학 때는 이 표풀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한번 다뤄보려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서울미술고등학교 학생들이 3등급에 만족하지 않고 1등급 다 맞을 수 있게 선생님이 여름방학 때 찍어가지고 여러분들 돕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개념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하고 맛보기 한 문제만 보고 오늘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사회계층 이동 유형과 가능성, 비율에 따른 구분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계층 이동의 유형에 따라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동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나눌 수 있냐? 여러분들 수직 이동으로 나눌 수 있어. 그러니까 위아래, 위아래, 윗아래, 위아래 이렇게 움직이는 거. 그래서 뭐 노숙자였는데 갑자기 로또를 주었어. 근데 로또가 막 1등이 당첨이 됐다.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돈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부자가 됐죠. 그런데 강원랜드에 가가지고 도박에 다 탕진해가지고 다시 노숙자가 됐다. 어떻습니까? 신분이 아래에 있다가 위로 갔다가 다시 내려갔잖아. 이렇게 신분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수직 이동이라고 한다.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 이제 수평 이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같은 계층 안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삼성전자 과장이었는데 LG전자 과장으로 갔다. 이거는 같은 과장인데 다른 회사 같은 직급으로 간 거잖아. 이런 케이스가 바로 수평 이동의 예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동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나눌 수 있다고? 수평과 수직 이동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동 기간 범위에 따라서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세대 내 이동과 세대 간 이동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세대 내 이동은 개인의 인생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회계층 이동이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가난한 농부였는데 그 자식은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판사가 되었다. 뭐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뭐였는데 자식은 뭐였고, 할아버지는 뭐였는데 아버지는 뭐였고, 세대 간 이동한 거죠. 그래서 이동 기간 범위에 따라서 어떻게 나눌 수 있다? 세대 내, 세대 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동 원인에 따라서 개인적 이동과 구조적 이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 이동은 뭡니까? 개인의 노력에 의한 위치 변화야.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생이 되었다. 이건 내가 개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뭡니까? 개인적 이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구조적 이동은 뭐야? 구조적 이동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회가 변하면서 사회 변동에 의해서 위치가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시적으로 바라본 거죠. 사회 구조, 사회 상황 이런 것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노예였어. 노예였는데 갑자기 노예 해방이 되었다. 노예가 일반 시민으로 상승한 거죠. 갑오개혁 때 신문제가 폐지됐잖아. 이런 케이스. 그래서 산업화, 정보화로 인해서 좋아지는 직업도 있고 없어지는 직업도 있고 이런 것들 전부 다 구조적 이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옛날에 버스 안내양이라고 하는 직업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나? 아무튼 있었는데 갑자기 사회가 산업화 되니까 자동화되잖아. 그러니까 버스가
자동문이 된 거야. 그러니까 버스 안내양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아서 버스 안내양은 라는 직업은 사라지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구조적 이동의 예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면은 계층 구조를 보면은 이동 가능성에 따라서 이동 가능성이 부자유하면 폐쇄적 구조라고 그래. 그래서 예를 들면 조선 신분제 사회는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구조적으로 내가 신분이 상승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수직이동이라는 거는 사회 제도에서 없었다라는 거죠. 그 사회에서. 그래서 세대 간 세습이 됐어. 아버지가 양반이면 나도 양반이고, 또 뭐 첩의 자식이면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고, 그런 비극이 있었죠. 근데 수평 이동은 가능했다. 그치? 이쪽 집 최씨 양반집 노비였는데 김씨 양반집 노비로 갔다. 뭐 이런 케이스는 있겠죠. 팔려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 부자유한 이런 계층 구조를 폐쇄적 구조라고 하고, 구조적 이동은 이루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세상은 그 이동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근데 개인적인 이동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영실은 천민 출신이잖아. 근데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높은 관직에 올라가죠. 그런 개인적인 이동 일부는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사회가 용인한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 이동은 없다. 자, 그래서 반역죄를 저지른 양반은 어떻게 됩니까? 노비로 가잖아. 이런 케이스가 개인적 이동의 케이스가 되는데, 이거는 개인적인 거에만 국한이 되지 구조적으로 수직 이동을 허용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를 뭐라고 하냐면 폐쇄적 사회, 폐쇄적 구조를 가진 사회라고 합니다. 근데 이동 가능성이 자유로워.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은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고, 열심히 노력 안 하면 꼭대기에 있던 사람들이 막 그 높은 자리에 있던 검사가 막 변태가 될 수 있고, 뭐 그렇잖아.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잖아. 그런 케이스. 이 개방적 구조는 자유한 거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개방적 구조를 가진 사회라고 하고, 이런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가 되겠죠. 그치? 자기가 노력한 만큼 자기 지위를 갖게 되는 거. 이런 사회가 개방적 구조다. 자, 이거는 선생님이 워드로 치기가 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가지고 선생님이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성원 비율에 따라서 피라미드형, 다이아몬드형, 모래시계형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시험 문제는 이 세 가지가 대표적으로 나와. 그래서 피라미드형은 상층이 굉장히 적고, 그 다음에 중층, 하층이 굉장히 많죠. 이런 사회는 이 하층민들이 굉장히 사회에 대한 불만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한 사회야. 사회가. 이해가 됩니까? 굉장히 불안정한 사회다라는 거죠. 하층민들이 불만이 많아서. 그런데 이 피라미드형이 폐쇄적이라고 착각을 하면 안 돼. 왜냐하면 활발하게 계층 이동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 모양이 이렇게 그냥 그대로 유지될 수 있잖아. 하층민이 올라간 만큼 중층에서 떨어지면은 모양은 안 바뀌잖아. 그러니까 계층 간 이동은 활발하잖아. 그러니까 폐쇄적 계층 구조라고는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피라미드형이라고 해서 폐쇄적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 그렇지만 불안정한 사회다. 이거는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를 한번 볼까요?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는 상층과 하층이 적고 중층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이 중층이 많은 사회가 바람직한 사회라고 합니다. 왜 바람직하냐? 상층하고 하층의 대립을 중층이 가운데서 막아주는 완충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이아몬드형은 가장 안정적이고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중상층이 많은 사회가 좋은 사회야. 그래서 다이아몬드형은 안정적인 사회다. 그런데 이 사회가 개방적이라고는 볼 수 없어. 여기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이아몬드형이라고 해서 개방적인 사회가 아니다. 피라미드형이라고 해서 폐쇄적인 사회 아니야. 다이아몬드형이라고 해서
개방적인 사회 아닙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기 바래.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래시계형은 뭐냐면 중층이 없어. 중층이 몰락을 한 거야. 중층이 없고 상층과 하층이 많아서 완전 양극화되어 있고, 그래서 서로 싸우는 거죠. 그래서 사회가 굉장히 불안하다. 가장 안 좋은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배웠는데, 가장 바람직한 순서를 얘기를 하자면 다이아몬드형이 가장 안정적이고, 그치? 그 다음에 피라미드형, 그 다음에 모래시계형, 이 순서로 나열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계층 이동, 인구 계층 이동 뭐 이런 거는 하나도 어렵지가 않죠? 근데 문제가 어려워. 문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제가. 그래서 이제 14년 수능시험 문제 한 문제만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가나는 각국의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간 계층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얘기했죠. 단 계층은 상층, 중층, 하층으로만 구분한다. 3점짜리입니다. 이 문제는 항상 20번에 나와. 그러니까 계층 인구 이동에 관한 문제는 항상 20번 문제 라스트고 가장 어려울 확률이다. 확률이 높다. 가장 어려운 문제일 확률이 높다. 그렇지만 요령만 알면 여러분들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 요령은 여름방학 때 선생님이 본격적으로 알려주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한번 선생님이 가를 먼저 생각을 하고 나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풀이 과정을 이제 넘어가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뭐 이거 출력을 하든지 딴 데 이게 사진을 찍어 놓든지 해서 문제를 다른 데다 확보를 해 놓고 선생님 풀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참고로 얘기하면 선생님 개념 강의를 항상 찍으면 선생님이 그 개념 강의를 찍기 위해서 작성한 한글, PPT 자료 이런 거를 다 공개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나삼은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셔서 그거를 출력을 먼저 하고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서 거기에다 필기를 하면 굉장히 좋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가에 보면은 부모의 중층분의 상층, 그 다음에 하층분의 중층, 이게 나와 있죠. 그러면은 여기 보기를 보면은 부모 세대에서 중층분의 상층은 3분의 1이었잖아. 그쵸? 근데 하층분의 중층은 2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2분의 1이려면 이게 6이 되어야 되겠죠? 그치? 6분의 3은 2분의 1이니까. 항상 100으로 맞춰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걸 100으로 맞추려면 10, 30, 60으로 이렇게 해놓는 게 좋고, 자녀도 마찬가지야. 자녀도 5분의 2죠? 중층분의 상층이 5분의 2고, 그 다음에 자녀는 하층분의 중층이 3분의 5잖아. 그래서 이게 딱 10이 됐고 20, 50, 30으로 맞추면 비율을 가 자료를 보고 찾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어렵습니까? 어려운 거 아니야. 그래서 부모는 10대, 30대, 60, 상중하가 10, 30, 60이니까 이런 피라미드형으로 그려지고, 자녀는 20, 50, 30 이렇게 그려질 수 있죠. 다이아몬드로 그려질 수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나 자료를 보면 자녀 세대 계층 중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일치 비율이야. 근데 이 자녀 세대 계층 20, 상층 중에 20, 상층의 20 중에 30%가 부모하고 마찬가지로 상층이었다는 거야. 그러면은 30% 어떻게 구합니까? 20 곱하기 100분의 30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중층에서 자녀 세대 계층 중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계층의 일치 비율은 뭡니까? 40%잖아. 그러면 자녀 세대 계층 중 50 중에서 40%가 부모하고 일치했다는 거야. 20이 이렇게 왔다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20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구하면.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하층에서 80%가 부모 세대와 똑같은 하층이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하층이었는데 자녀가 24가 또 하층이 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100분의 80 하면 24가 일치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구한 거야. 그쵸? 그런데 여러분들
6이 부모님이 상층이었는데 그대로 온 거면 14는 어떻게 된 거야? 14는 밑에서 올라왔겠죠. 그치? 상층은 위에서 내려올 수가 없잖아. 밑에서 올라온 거잖아. 그러니까 이 14는 아래에서 올라온 거야. 그쵸? 수직 이동한 거죠. 그 다음에 20이 일치하고 30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위에서 올라왔을 수도 있고 밑에서 내려왔을 수도 있겠죠. 그치? 그 다음에 24가 하층은 24가 일치하는데 6은 뭐야? 하층은 밑에가 없잖아. 올라올 밑에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 6은 어디서 떨어졌겠죠. 하강 이동한 거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하면 선생님 다 푼 거야.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기억, 세대 간 이동을 경험한 비율은 50%다. 그쵸? 수직 이동을 한 거야. 하강 이동, 상승 이동 다 한 거니까 14, 36을 더하면 50이 되고, 그러니까 50%. 기억은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니은 부모 세대의 계층 대물림 비율은 하층에서 가장 낮다라고 했어. 계층 대물림 비율, 부모 세대의 계층 대비, 그러니까 부모 세대의 계층 대비 10분의 6은 뭐야? 상층의 대물림 비율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야? 니은은 상층은 10분의 6만큼 부모 세대 계층 대비, 그러니까 부모가 분모로 가야 되고 자녀가 이 뭐야? 대물림 된 이 6이 분자로 가야겠죠? 그치? 10분의 6. 그렇잖아? 부모 세대 계층 중이니까 10분의 6. 그러니까 10분의 6은 60분의 36이죠. 중층은 부모 세대 30 중에서 계층 대물림 된 게 20이니까 30분의 20 하면은 60분의 40이죠. 그치? 마찬가지로 하층 중, 부모 세대 하층 중 계층 대물림 비율은 24야. 60분의 24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통분해서 비교를 하면 어떤 게 제일 작아? 하층이 제일 작으니까 하층에서 가장 낮다라는 말은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야. 그래서 기억과 니은은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부모 세대보다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가 더 안정적이다. 자녀 세대의 계층 구조는 다이아몬드형이니까 더 안정적이야. 맞아. 그렇지만 자녀 세대 계층이 개방적인지는 모르죠. 아까 얘기했죠. 피라미드형 계층 구조라고 해서 이것이 뭐야? 폐쇄적이다라고 볼 수 없는 거고, 다이아몬드형이라고 해서 개방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죠? 개방적인지 폐쇄적인지 알려면 계층이 수직이동이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데 부모 세대에서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디귿은 알 수가 없죠. 이 자료를 통해서는. 그치? 그래서 디귿은 틀린 선지가 되겠고, 리을 세대 간 상승 이동을 한 사람보다 세대 간 하강 이동을 한 사람이 많다 했는데, 세대 간 상승 이동을 한 사람보다 하강 이동을 한 사람이 적죠. 그치? 이것만 봐더라도. 그치? 그래서 하강 이동을 한 사람이 이것만 보더라도 적기 때문에 이건 6이고 이거는 14잖아. 이거는 상승 이동한 거고 이거는 하강 이동한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하강 이동한 사람이 적기 때문에 이거는 리을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정답은 여러분들 1번이 되겠습니다. 표풀이 문제는 선생님이 이렇게 방송으로 좀 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여러분들 여름방학 때는 선생님이 칠판 수업을 하는 거를 동영상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교실에서 찍으면은 캠으로 찍으면은 소리가 윙윙 울리고 좀 안 들리는 경향이 있어서 좀 걱정은 되는데, 한번 이 표풀이 문제 어떻게 설명을 해야 잘 이해를 할 수 있는지 연구를 해가지고 영상 계속 한번 찍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 미스터 투스템의 사회문화 동영상 촬영은 쭉 계속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40개 주제 동영상 촬영 다 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문제 선생님이 다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서울미술고등학교 학생을 위해서 선생님이 열심히 촬영 계속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루한 수업 들어줘서 고맙고, 자,
선생님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자, 안녕.